여러분들은 독립운동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여사 같은 어떤 특정한 인물들, 아니면 3.1운동이라든지 청살리 전투 같은 아주 특정한 사건들 중심의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실 텐데, 오늘은 독립운동사 중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외면하거나 간과했던, 아니면 어쩌면 그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봤던 민족 종교, 특히 그중에 보천교의 독립운동사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30년 이상 보천교의 독립운동사를 연구해 오신 안우상 박사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우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래에 그 보천교 관련한 책자를 내셨어요. 그렇죠? 네, 네. 예. 책을 내시고 나서 요즘 근황은 좀 어떠십니까?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특히 이제 중원대 대학원에서 예. 관련 강의도 하고, 예. 또 전남대 대학원에서 한국 근대사 특강, 한국 근대사 연구, 예. 또 학부에서도 강의를 하고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는 근대사를 전공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저는 보천교를 전공한 게 아니고, 예. 보천교를 통해서 그 시대상, 또 그 시대의 민족운동, 예. 또는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답사도 많이 다니고, 예. 또 관공서에서 초청하는 문화강좌에도 많이 참석해서 보천교 관련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 보천교와 좀 관련된 지역을 답사를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답사는 보천교 정읍에 있는 보천교 본소라든지, 또는 이제 고천제를 지냈던 경상남도 함양 예. 황색산이랄지, 또 이런 데 많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책을 쓰셨는데 지금 제 앞에 놓인 책이거든요. 지금 보면 제목이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신국가 건설운동이에요. 그렇죠? 네. 네. 이 책이 제가 알기로는 2022년이죠. 네. 전남대학교에서 늦게 박사학위를 좀 받으시고 나서 네. 그 박사학위 논문을 좀 정리를 하시면서 단행본으로 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책을 내신 부분이 앞에서 서문을 읽어보면 33년에 그 감내의 결과다, 이런 어떤 감정을 좀 서술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 사실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 학부 때 예. 그 관심사가 사회주의 운동사였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사. 예, 사회주의 운동사였는데, 그때 이제 그 김철수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예. 전라북도 부안에서 여생을 마친 조선 제3차 조선공산당 책임비서였던 김철수라는 분이 남긴 녹취록을 예.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김효명 교무님인데, 예. 그분의 선친이 제1차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김재봉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인연으로 그분이 이제 김철수를 만나면서 녹취를 많이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해제하는 과정에서 보천교로부터 1만행을 받아서 원동 소비에트 약소민족회의 여비로 썼다. 그걸 자기가 회계를 담당했다. 또 그런 내용도 있고, 예. 또 우리가 이 조선에서 혁명을 일으키면은 예. 보천교가 반드시 도와주게 되어 있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천교가 어떤 저도 이제 선입견이 있었죠. 부정적인 아주 안 좋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90년대. 그러죠. 80년대 말 90년대 초. 그때 당시. 예. 그때 이제 선입견이 있었는데, 보천교가 이 사회주의자들에게 자금을 지원을 해.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예. 동아일보 또 조선일보에 어마어마한 기사들이 관련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전공을 바꿨죠. 그래서 보천교 운동연구라는 석사학위 논문을 92년에 이제 썼는데, 그 이후로 이제 박사 과정은 일찌감치 마쳤습니다만은, 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지 못했던 건 예. 물론 뭐 제 이제 무능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당시 그 역사학계의 부정적 보충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 논문을 더 객관적이고 더 합리적인 논문을 쓰기 위해서 더 힘든 노력을 가중시켰고 그러는 그 세월들이 33년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92년도에 보천교 관련한 석사학위 논문을 쓰셨으니까 네, 딱 30년 만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앞에서 제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이제 독립운동사, 특히 이제 민족 종교의 독립운동사에 대해서는 좀 왜곡된 시선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30년이나 한 세대가 걸리는 그런 어떤 그 결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서두에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왜 우리가 보천교의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알아야 되는지 이 책을 쓰신 분으로서 또 30년을 연구하신 분으로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보천교라는 게 과연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어떤 위치를 점했길래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가 흔히 독립운동사 하면은 예. 일부 지식인들 즉 엘리트 중심의 독립운동사이거든요. 예. 뭐 김구, 뭐 이승만, 김규식 뭐 이런 인물 엘리트들 중심으로 전개되는 독립운동사를 이제 흔히 생각하게 되는데 예. 그런데 그 당시 엘리트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들이 많은 기록을 남겼죠. 그 기록을 가지고서 이제 논문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다수 사람들은 민이었습니다. 민중들. 그렇죠. 민중이었는데 그들은 기록을 안 남겼어요. 예. 그리고 일제 식민지 하에서 그들은 가만히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그들도 뭔가는 식민지에 저항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차관점을 두었죠. 즉 보천교라는 이 종교단체에 대해서 그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은 그 식민지를 주도했던 식민 세력들이 남긴 기록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판결문, 또 뭐 검경 기록, 예. 또 조선 총독부에서 관변학자들이 한 기록들, 이런 기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서 사료 검토를 해본 결과 그때 당시 보천교도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진지한 노력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일제가 보천교를 탄압했구나. 탄압한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그 판결문만 국가기록원에서 올려놓은 판결문만 거의 한 900건이 넘습니다. 900건. 900건 거기에 관련된 인물이 거의 한 450여 명 돼요. 그 중에서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독립유공자가 155명입니다. 이게 이제 2021년 상황이니까 더 늘어났겠죠. 예. 그러죠. 155명이에요. 예. 보천교와 관련된 인사들이 국가유공자가 된 사례가 155명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러죠. 예. 이것은 뭐 그때 당시 그 최고 어떤 종교단체였다는 천도교, 예. 천도교를 압도하는 거죠. 뭐 천도교, 불교, 개신교, 예. 뭐 천주교는 물론이거든요. 예. 이런 종교들을 압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보훈처에서 지정을 할 때는 이 관련 연구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셔가지고 예. 그 심의를 하거든요. 그들이 누구냐면 독립운동사 연구자들이에요. 예. 그 연구자들이 그렇게 그 심의를 해서 그렇게 독립유공자가 되었어요. 예. 그런데도 학계에서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이율배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독립운동사를 몇몇 지식인 중심의 독립운동사 또는 이제 특정 사건 중심의 독립운동사로부터
그 당시 대다수의 민중들의 독립운동사로서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볼 때는 우리가 보천교의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크게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러죠. 그러니까 지식인 중심의 독립운동사에 익숙했던 학계에서 예. 이 민들의 독립운동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예. 그들은 이제 토속적인 방법, 예. 민족적인 방법으로 예. 그저 일제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나 민중들은 보천교가 독립운동 단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 많은 판결문에도 독립운동 단체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보천교를 단순한 종교 집단이 그렇죠. 아니라 예. 하나의 민족적인 독립운동 단체라고. 독립운동 단체로. 예, 왜냐하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고 하니까. 예. 그런데 그때 당시 소수의 지식인들만 예. 이것을 야만의 표상으로, 예. 반계몽의 표상으로, 예. 반문명의 표상으로, 즉 이들은 악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일제의 유사종교, 사이비 종교의 개념과 똑같은 겁니다.